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청문회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깝지만 실버게이트에 따른 또 안 좋은 이야기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무거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클레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방향이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는 거가 나타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 굳건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크립토 관련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나머지 상원 내용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금리가 5.5% 이상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3월에 금리 인상 여부 보고 그때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달러와 1대1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문제가 없는데 패깅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바라보는 게 또 요걸로 또 나중에 또 딴짓거리를 또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CBDC는 다양한 방향성의 논의 중이며 디지털 자산의 안전장치와 규제가 마련이 되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규제로 혁신을 죽이고 싶지 않는다. 이창용 씨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의 비은행 비즈니스는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파사나 마운트콕스에서 최대 채권자가 이번에 비트코인을 유지할 계획을 좀 밝혔다라고 해서 그나마 더 시장이 안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이제 반환 예정인 토큰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 70% 비트코인과 30% 현금 비율을 회수한 가능한 금액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추이가 이제 좀 더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부분 한국 주식은 별로 안 좋게 될 거고요. 한국 주식은 대부분 1,3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길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금리와 환차손 때문이라고 본다고 해도 이제 대부분 코스닥이 2차 전지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런 부분은 과연 이 3.5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 캐나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나라들은 올해까지만 잘 버티자. 어차피 올해 넘기면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하니까 우리 좀 따라가지 않고 미국의 자금이 다 빨리는 거 그냥 용인해주고 용납을 해주자. 단 한국의 위치는 좀 다르죠. 자금이 그만큼 유출이 된 만큼 투자나 이런 유치도 같이 해야 불경기가 좀 극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23년도 시즌의 하반기는 더더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활동에 있는 외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런 것도 상당히 축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충격은 뭐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지표 중에 곧 나오게 되는데 아마 제 녹화 시점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보게 되면 10일 기준점으로 이제 발표가 나올 건데 뭐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의 소식인데요. 리플 법률 고문이 이번에 전문가 증언 배제 관련 판결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는 SEC가 XRP 토큰 구매자들에게 타인에 의해 수익의 기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의 증언이 배제됐다. 반면에 리플의 컨트랙트 하이 테스트 컨트랙트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줄 전문가 XRP의 세금 및 회계 처리 증명해줄 전문가 증언은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XPRL의 기반의 월렛 주미 영국 결제 서비스 프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버 캐피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진 청산을 한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그나마 우려되고 상대가 개입을 해서 박살이 나는 거와 자진 청산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충격은 덜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자,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예금, 고객 상환 부분이니까 실버 게이트를 대신 해줄 수 있을 만한 SEN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누가 대행해서 해줄 거냐, 또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또 준비하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자가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시그니처 뱅크나 뭐 저번에 이야기했던 뭐 B사 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보게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크립토 쪽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크라켄 쪽이 되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커질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아크 인베스트는 되게 웃긴 게, 이번에도 추가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를 추가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 지금의 거래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등록도 못하고 자금에 허덕이고 고금리가 된다라는 건 진입 경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들이 힘들어서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반면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들도 이렇게 힘든데 거기 신규에 진입하려고 하는 자들이 과연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아크 누나는 우리의 생각에 전혀 변함없이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진짜 좀 존경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크 누나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은 계속 본인이 발언도 하면서 행동주의적으로도 계속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런 점에 매력을 좀 많이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CEO가 실버게이트 청산 안타깝다. 관련 익스포저는 없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당연히 바이낸스 CEO는 그냥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실버게이트가 없어지면 본인도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중에 이제 한 3분기 때쯤부터는 곧 나올 거니까 그게 우려와 걱정이 좀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 CEO 비트코인 현물 ETF 소송 3분기 내 판결이 전망이 될 것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됐을 때는 대법원까지 또 소송을 제기를 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A부 쪽에서 이더리움 BUSD 지원 중단 투표에 찬성률이 99%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었던 거 이쪽 유저들도 이제 이런 거 좀 꺼림칙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네오핀 리브랜딩 단행 CD파이로 글로벌 도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우연치 않게 위메이드는 좀 붕 떴고, 급속도로 시장 좋을 때 붕 떴고,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단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좀 해보자 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디파이 10파이 같은 것도 그냥 일단 해놓고 해보자 라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는 건 저는 그냥 쏘쏘,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도 한 중타치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JP모건이 제미니와 이제 파트너십을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은행의 관계도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변창호 씨,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크립토 관계자 쪽에서 클레이 대량 매물에 따른 내부자 소행이 좀 있었다라고 나왔습니다. 클레이튼 재단과 크래커 랩스가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지난 부분에서 병창호 씨 운영자는 크래커 랩서가 관련 중인 다수의 계좌에서 클레이튼 코인의 지속적인 대량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이 믹서 방식으로 교모하게 분산이 돼서 흘러가는 정황과 증거를 트랜지션으로 제시를 했다. 믹서는 코인 이동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쪼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불법적인 거래와 자금 세탁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닉네임 광화문님께서 고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진짜 장장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클레이튼 재단의 자금 세탁 정황이라고 해서 올려놨죠. 사건의 발단, 매일 50만 클레이가 입금되는 지갑이 있었다. 근데 아니 나도 봐도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믹싱이 많이 돼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도화가 많이 되니까 갑자기 고래 있었던 지갑에 있는 게 오히려 중위 지갑과 소위 지갑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갑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부분은 신규자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코인 쪼개기와 지갑 쪼개기가 같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믹싱을 해버리면 좀 확인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예.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상한 점을 심층적으로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좀 수상한 게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금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섞은 다음 다른 주소로 출금만 해버리면 자금 출처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술을 믹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야, 친구 돈 저기 내가 다 엠빵 날릴 테니까 일단 나한테 돈을 좀 모아봐 해놓고 내가 지불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믹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이렇게 따라가 보니 좀 어렵다더라. 그래서 동향은 CBDC, 업비트 상장, 오라클 개발, 홀더들은 당분간 그런 꿈 깨는 게 좋을 것 같다. 내부자들이 계속 몰래 팔고 있는데 이런 게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에서 이걸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따른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걸 나쁜 거 또 갖다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일단은 실버게이트 상황의 확산이 조금 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수순이긴 하지만 자금줄이 다 막혔죠. 일단 BUSD 자금, 스테이블 코인의 억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우리에 있는 기관들에 있는 자금도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 패턴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폭도 생각보다는 지지분야할 거고 상승하는 것도 지지분야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실증을 낼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실증에 있는 심리적 요건은 이게 이제 본질이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재미로 하는 건지 정말로 투자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이 구간대가 들어오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간대. 이때 엄청나게 지지부진했죠. 재미없는 장이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이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구간, 저는 좀 더 재미없게, 올해는 재미없게 좀 보고 있는 시즌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그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소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에 또 멘탈도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뭐 재미난 기사 중에 하나가 한강대교에 있는 그 높이를 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한강대교 안 갑니다. 요즘에는 인천대교로 가요. 저번에도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깊이가 크고요. 그래서 그쪽이 명당이 아닙니다. 이제 요즘은 인천대교로 많이 가요. 그래서 한강대교의 높이를 왜 올리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있습니다. 허들을 높여가지고 그만큼 자살률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은 일단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이 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징적이 있는 이슈 빼놓고서는 그냥 별로 재미없는 그런 장으로 계속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왜 또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게 BUSD가 갖고 있는 자산이 아직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돈은 여기나 여기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어차피 방어를 해주는 역할로도 자금이 쓰이잖아요. 여기는 단일 마켓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해보면 아직 이 자금에 있는 규모가 크니까 요게 자금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질 때마다 이게 방어가 좀 되긴 하겠죠. 근데 반면에 또 다른 반대적인 사고 방식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바이낸스 쪽이 자금의 현금 흐름이 좀 많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에 따른 거래소에 따른 그런 유동성 그리고 재무적 환경 이런 거를 또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낸스가 기존에 FTX 사태 이후에 걔네들도 줍줍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과연 기존에 있었던 돈으로 좀 충당을 했다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보이저까지 인수를 하면 이제 좀 빠듯하지 않을까. 왜냐면 작년에 썼던 돈이 한 2, 3조 정도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합치면 보이저까지 하면 한 5조 원 정도는 썼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 자금 부분 조금은 타이트하다, 아예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또 본인의 생각도 한번 잘 또 정리를 또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